3월의 바람은 차가웠고 간호사 정하늘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을 나와 파출소 옆을 지날 때였다. 혹시 1,000원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떨렸고 옷은 지저분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하늘은 단번에 알아봤다. 그는 아버지였다. 정태식. 그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작은 종이컵 하나 앞에 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왼쪽 신발은 해져 있었고 오른쪽은 벗겨져 있었다. 하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얼굴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그대로 지나쳤다. 잠깐 눈이 마주친 것도 같은데 아버지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다. 모르는 척하고 걸어가면 되잖아. 하늘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야 또 저기야.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늘 비슷한 장면을 봐야 했다. 아버지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길에서 캔을 주우며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기껏해야 하루에 몇천 원이었지만 그는 집에 와선 그걸 소중히 씻어 건조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누가 우리 챙겨주나. 그 말은 이제 하늘에겐 감정 없이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툭 던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문득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하늘아, 아빠다. 오늘은 괜찮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그녀는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고 또 화가 났다.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일하지 않았고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방법만 남겨놓은 것 같았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일하다가 하늘은 동료 간호사에게서 말을 들었다. 하늘 씨, 혹시 기름 파출소 앞에서 구걸하는 노인 아저씨 봤어요? 어제 SNS에 사진 올라왔는데 좀 논란이야. 가짜 노숙인 같다고. 하늘은 웃어넘기는 척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서늘했다. 그 SNS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자신이 눈을 피했던 그 순간에 그대로.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에게 걸려온 부재중 전화 2통을 확인했다. 메시지도 하나 와 있었다. 하늘아, 아빠요. 얼굴 보긴 어렵겠지. 오늘 라면 사다가 내 집 문 앞에 놓고 왔다. 하늘은 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 문틀 옆에 비닐봉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라면 3개, 참치캔 하나, 사과 2개. 그녀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그걸 부엌 구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그녀는 몰랐다. 몇 주 뒤 그 구걸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진실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하늘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까지 도착했을 때였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하늘 씨 되시죠? 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님 정태식 씨께서. 순간 귀에서 웅마이너스 하는 이명이 울렸다.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단어는 멀게 들렸다. 파출소 뒤편 골목에서 발견됐고요. 지문 대조 결과로 신원 확인됐습니다. 지금 시신은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습니다. 하늘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막막하고 멍한 기분이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기보단 이제 끝났다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소규모 빈소. 하늘 외엔 조문객이 없었다. 아버지의 지인이라곤 몇 번 봤던 폐지 줍는 노인 한 명이 전부였다. 아이고, 회장님이 이렇게 가시다니. 하늘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 노인은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따님 되시지요? 정 회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간호사 되셨다고. 장하다고.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이라뇨?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다. 아이, 그 재단에서 늘 그렇게 불렀거든요. 폭지재단 그 이름이 뭐더라? 하늘재단? 하늘은 말문이 막혔다. 하늘재단? 복지? 회장? 그날 저녁 하늘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문객은 단 4명이었고 모두 아버지의 과거를 모호하게 말할 뿐이었다. 한 명은 말했다. 그분 참 조용히 도우셨지요. 복지 쪽에서 큰 돈 쓰셨는데도 절대 드러내질 않으셨어요. 또 다른 노인은 말했다. 본명이 아니라 R.T. 라고 서명하시곤 했죠. 그래서 누군지 다들 몰랐어요. 딸 이야기만 자주 하셨는데 하늘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R.T. 그게 아빠였다고? 장례식이 끝나고 하늘은 장의차에 홀로 타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삶.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렇게 살 거면서 왜 날 그렇게 키운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하늘재단이 실제로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도, 그 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자신이 대학을 다녔다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도. 장례식 다음 날, 하늘은 아버지의 월세방을 정리하러 갔다. 서울 성북구 골목 깊숙한 다세대 주택 2층. 문은 녹슨 열쇠로 어렵사리 열렸다. 방 안은 작고 낡았다. 좁은 싱크대, 곰팡이 핀 벽지, 그리고 구석에 자리한 철제 선풍기.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고 벽엔 라디오 안테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은 거야? 하늘은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면엔 깔끔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정하늘 앞으로 사망 후 열람. 하늘은 망설임 없이 봉투를 찢었다. 그 안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A사 용지에 인쇄된 법인 등기부 등본, 오래된 노트 1권, 그리고 흰 종이에 쓰인 서명 하나 RT. 하늘복지재단 이사장 정태식. 하늘은 등기부 등본을 읽다가 눈을 크게 떴다. 주소는 지금 정리 중인 이 월세방이 아니라 앞 구정동 대형 사무실 주소였다. 그리고 법인의 자산 내역은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에 달해 있었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노트로 시선을 옮겼다. 노트엔 복잡한 손글씨가 가득했다. 기부 명세서, 현장 메모, 아이디어 스케치. 동취약가구 수도공사 지원 완료. R.T. 명의로 복지관에 2천만 원 송금. 하늘이 졸업했다고 한다. 이제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늘이 졸업했다고 한다. 하늘은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분명 장학금을 받아 간호학과를 다녔다. 익명 기부자의 지원으로. 그리고 지금 그 익명 기부자의 이름 옆엔 이니셜이 또렷했다. R.T. 릴테이-SIK. 아버지의 이름. 정태식.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세상에 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조용히 세상을 돕고 있었다. 그녀도 모르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나를 일부러 속인 거야? 그녀는 노트를 꾹 껴안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만이 약한 잡음을 내며 울렸다. 그 순간 탁상 위 낡은 라디오에서 익숙한 멘트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R.T님께서 노숙인 식사 50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으셨지만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하늘은 고개를 떨궜다. 그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은 앞 구정동에 위치한 하늘복지재단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철제 간판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고요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었다. 혹시 정하늘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죠. 이사장님께서, 아니 정태식 선생님께서 이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본인 사망 후에만 열어보라고 하셨죠. 재단 사무실 내부는 예상과 달랐다.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곳곳에 현장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재개발 구역 골목, 노숙인 식사 배급소, 그리고 학교 앞에서 물품을 나눠주는 모습. 그 안에서 아버지는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뒷모습만 남아 있었다. 이걸 전부 아버지가 직접. 사무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걸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절대 차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하늘 씨 얘기도 자주 하셨고요.
하늘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얘기했다고요? 직원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가장 자랑스러워하셨죠. 딸이 간호사가 되었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 주었지만 딸은 스스로 올라섰다고요. 그날 저녁 하늘은 집에 돌아와 정태식이라는 이름을 포털 검색창에 쳐봤다. 결과는 거의 없었다. 단 하나의 기사만이 검색되었다. R. T. 라는 이름의 익명 기부자, 연 8억 원 기부 정체 불명. 서울복지넷 2020년 12월 기사. 기사는 짧았다. 복지재단, 장애아 지원단체, 노숙인 쉼터 등의 같은 이니셜로 수년간 기부가 이어졌으며 서명엔 항상 R. T. 많이 적혀 있었고 수취인은 끝내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몇몇 댓글이 달려 있었다. 세상엔 진짜 선의도 있구나. 기부는 조용히 하는 게 진짜 멋이지. 이 사람 누구지 이름도 안 밝히고. 하늘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그 댓글에 조용히 대답하듯 중얼거렸다. 우리 아빠예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 안엔 이런 글도 남아 있었다. 하늘이 받은 장학금 사실 내가 냈다. 내가 직접 말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 익명으로 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해낸 줄 알고 있고 그게 더 좋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다.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처음 흘리는 아버지에 대한 눈물이었다. 나 아빠가 준 줄도 모르고 감사 인사 한마디도 못했어. 그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고이 접힌 흰 종이를 발견했다. 그 위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다. 단지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까 봐 무서웠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지금껏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의 삶을 오해한 죄책감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정하늘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겉표지는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자신을 밀어주던 아버지. 하지만 표정은 늘 흐릿하게 기억났다. 부끄러움, 무관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 하늘은 생각했다. 그땐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을까?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하늘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커다란 자루를 든 한 남자가 폐지 더미를 자전거에 싣고 있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야, 저 아저씨 뭐야? 완전 거지 같아. 친구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였다. 하늘은 숨을 멈췄고 아버지는 입꼬리를 슬쩍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친구들을 지나쳤다. 아무 말 없이 빠르게 걷기만 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책상 위에 간식 사 먹어라는 쪽지와 함께 동전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를 올려놨다. 그때는 그 동전조차 서러워서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자신이 들킨 걸 알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쳐주는 딸에게 고맙고 미안했던 건 아닐까. 하늘은 손에 쥔 노트를 다시 펼쳤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하늘이 나를 모른 척했다. 잘했다.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싶지 않다. 그 애는 더 높은 곳을 봐야 한다.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겨울 난방도 안 되는 집. 하늘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아버지는 찬물로 머리를 감고 뜨거운 물 아끼자는 말만 남겼다. 그땐 화가 났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 왜 나만? 하지만 노트 속 메모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일러 고치면 되지만 하늘이 감기에 걸렸으니 온수는 전부 그 애에게 써야 한다. 하늘은 이 모든 기억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자신이었다. 가난은 가장 쉬운 오해였고 그 아래 숨겨진 사랑은 그녀가 너무 늦게야 발견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야? 그 질문은 마치 방 안에 맴돌다 벽에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라디오가 켜진 듯한 환청이 들렸다. 하늘이
내가 날 부끄러워했어도 괜찮다. 난 한 번도 널 부끄러워한 적 없으니까.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난 오후. 정하늘은 다시 서울시립병원 장례식장 옆 작은 쉼터에 들렀다. 아버지를 배웅해 주었던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였다. 반소매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먼저 그녀를 알아봤다. 어이구 따님이구먼. 하늘 양 맞지? 하늘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님이 우리한테 자주 하늘 양 얘기했어요. 우리 하늘이는 간호사 됐다. 혼자 해낸 거다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그 말에 하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앉아 다른 어르신들도 천천히 모여들었다. 회장님은요, 우리에겐 슈퍼맨이셨어요. 자칭 노숙 12년 차라는 백발의 남성이 말했다. 식사 없는 날엔 도시락 2개씩 들고 오셨고 겨울엔 난로까지 가져오셔서 잠깐이라도 몸 녹이자고. 근데 늘 이상했어요. 다른 한 사람이 말을 이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끝까지 본명도 안 알려주시고 R.T. 입니다 하고 인사만 하셨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사진 찍는 것도 극구사양하시고. 알고 보니 정태식? 그게 실명이셨다면서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제 아버지셨어요. 그 말에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1명, 2명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어쩐지 딸도 멋지더라니. 그분의 피를 제대로 물려받았네. 하늘은 그 말에 웃을 수 없었다. 오히려 죄송했다. 자신은 평생 그를 외면했고 그가 지켜오던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반쯤 찢긴 흑백 인쇄물이었다. 서울시 복지인물 백인알. T 이름 없는 기부자. 회장님이 가끔 저걸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이거 하늘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결국 못 보여주셨어. 하늘은 종이를 받아 조심히 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이 확실했다. 겨울 파카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보다 사람이 먼저다.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다. R.T. 혹시 하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말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한 어르신이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우리한테 마지막에 이러시더라고. 하늘이가 날 이해할 날이 올까? 그래도 기다려야지. 그 말이 유언 같았어.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다려야지. 그는 죽는 날까지도 자신이 이해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하늘은 아버지의 방에 다시 들렀다. 그가 쓰던 조그만 스피커를 켜고 노트를 펼쳤다. 하늘이 23세. 대학 졸업. 지금쯤 어디서 웃고 있겠지. 그거면 됐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아빠 이제야 당신이 웃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며칠 후 정하늘은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아버지 정태식 명의로 남겨진 유언장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상속 절차라기보단 남겨진 정리에 가깝다는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별 기대 없이 회의실에 앉았다. 정태식 씨의 법정 상속인은 정하늘 씨 한 분이십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다만 사전 기부로 재산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건 이 하나뿐입니다. 그가 내민 건 얇은 서류 한 장. 재단 대표 이사직 위임 동의서였다. 하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다. 저 여기에 서명하라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식 씨는 본인의 사후, 재단 운영을 딸에게 넘긴다고 명시했습니다. 돈은 남기지 않는다. 책임을 남긴다라는 메모도 있네요. 하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서류 한 장. 도장이 찍히면 그녀는 하늘복지재단의 공식 대표가 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재단 로고를 따라 문질렀다. 하늘복지재단. 이 이름조차 자신에게서 따온 이름이었다는 걸 얼마 전에서야 알게 됐고 이제는 그 이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재단의 활동 내역을 다시 검색했다. 장애아동 생활비 지원, 위기 청소년 상담, 노숙인 급식, 그리고 소외계층 장학금.
어느 페이지든 자취 없이 아버지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걸 다 혼자 하셨다고?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간호사로 사람을 살리고 있다. 그분은 사회 전체를 돌보고 있었구나. 다음 날 하늘은 다시 법무법인에 갔다. 그녀는 도장을 꺼내 조용히 서명란에 찍었다. 도장에는 아직도 어릴 때 쓰던 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하늘 씨, 이제부터 재단 대표님이십니다. 그 말에 하늘은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대답했다. 그 무게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하늘복지재단 공식 웹사이트가 갱신되었다. 대표이사 이름이 바뀌었고 그 아래 인사말이 새로 실렸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늘복지재단의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병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파출소 앞을 지나쳤다. 구걸하던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 지금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손난로를 한 노숙자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라도 손 녹이세요. 제가 여기 자주 올게요.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시 강연회장 2026 대한민국 시민복지포럼의 무대에 정하늘이 올랐다. 소개 멘트는 간결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자는 하늘복지재단의 신임 대표이자 소외된 삶의 증인이자 증명인 정하늘 대표님입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하늘은 무대 중앙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꽤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객석은 조용했고 그녀는 드디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정태식의 딸입니다. 잠깐의 정적. 이어지는 설명 없는 단언. 아버지는 파출소 앞에서 구걸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창피하게 여겼고 눈을 피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 든 노트를 펼쳤다. 그분은 복지 사각지대를 스스로 걷고 어떤 보고서보다 정확하게 가난을 분석했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하나, 직접 살아보는 것. 정태식, 제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관객석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되려 단단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세상은 당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제가 복지를 말하는 이유, 당신이 증명한 삶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 뒤 큰 스크린에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떴다. 마스크를 쓰고 폐지를 줍는 모습. 흔히 스쳐 지나가는 노인의 이미지. 하지만 그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이 되는 연습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정태식. 포럼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정 회장님 정말 멋지셨네요. 하늘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는 없었다. 잘했다. 그건 아버지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었고 이젠 들을 수 없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하늘은 파출소 앞에 다시 앉았다. 작은 컵 하나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아버지가 앉던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다. 노숙인 한 명이 다가왔다. 아가씨,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웃었다.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